안녕하세요. 9월 부부입니다. 제가 요즘에 과일 위탁 판매 영상을 주로 올렸었는데 저는 저희 부부가 어떻게 사는지 저희 부부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친한 동생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상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랑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다면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주변 사람들 연애 상담을 좀 많이 해주는 편인데 이런 고민을 저에게 털어놓을 때마다 제가 일관되게 말하는 게 있어요. 우선 저의 지금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결혼한 지는 1년이 됐고 남편과 연애를 시작한 지는 3, 4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코로나 때문에 결혼을 1년을 미뤘거든요. 그래서 같이 산 지는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과거 영상에서 저는 남편이랑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 전부터 통장 잔고를 서로에게 다 보여주고 돈 관리를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산 지가 벌써 2년 정도가 되었어요. 1년 전에 퇴사를 했고 지금은 외벌이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부자가 되려면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편견 없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만 어떤 대화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본인의 신념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또 장점도 많아요. 책임감도 강하고 내 사람은 내가 어떻게든 먹여 살린다. 굉장히 성실하고 의지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런 분과 연애를 해봤던 적이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어떤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혹시나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리지는 않을까 어떤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제가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대화도 안 통하는 것 같고 이 사람이랑은 내 깊은 속마음을 얘기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분과 결혼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최근에 과일 위탁 판매에 관심이 생겼잖아요. 만약에 제가 남편한테 내가 요즘에 과일 위탁 판매에 관심이 생겼는데 우리 그거 같이 한번 해볼까?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볼게요. 근데 남편이 과일 위탁 판매가 뭔지도 모르고 안 좋은 선입견이 있다라고 하면 너가 왜 과일을 파냐? 우리가 왜 농장을 가야 되냐? 이렇게 반응을 하면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편견이 없는 사람이랑은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다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받아줍니다. 과일 위탁 판매가 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일 위탁 판매가 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건데? 아니면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 건데? 이렇게 대화를 진전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부정적인 기운으로 제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은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도 모르는데 한 사람의 고집과 신념으로 제 인생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너무 우울할 것 같아요. 솔직히 상대방이 넓은 마음으로 다 들어주고 저한테 용기를 준다고 해도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실패를 하더라도 제가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랑 상대방에 의해서 하지 못하는 거랑은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많이 벌고 돈을 적게 써야 됩니다. 직장인은 돈을 많이 벌려면 월급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월급 외에 부업을 하거나 자산을 늘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 쉽지 않죠. 남들은 퇴근하고 집에 와서 맛있는 저녁 먹고 유튜브 보고 TV 보고 푹 쉬다가 자는데 나는 집에 오면 또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 감정 기복이 심하고 예민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은 나와 배우자가 룸메이트가 되어서 4, 50년을 함께 사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예민해져서 안 좋은 기운을 뿜어내고 집안 분위기를 어둡게 만든다면 저도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월급 외에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한다는 게 절대 쉽지 않고 항상 내 맘대로 되는 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자기 전까지 계속 뭔가를 하는데 돈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은 사람이면
묵묵히 제 갈 길을 갑니다.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나도 따라서 열심히 하게 되겠죠? 이렇게 꾸준히 노력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하는 날이 옵니다. 세 번째는 흑백 논리가 강한 사람입니다. 세상 일을 항상 두 개로 나눌 순 없잖아요. 모든 일을 잘한 사람, 못한 사람, 맞는 거, 틀린 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거는 돈을 버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유튜브를 봐도 부동산에 대해서 영상이 되게 많잖아요. 어떤 전문가는 한국에서 부동산을 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지금은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기회를 기다려서 그 기회가 왔을 때 집을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는 그냥 그분들의 주장과 근거를 참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틀렸다, 맞다, 흑백 논리를 펼치면서 거기에 매몰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러기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은 참고만 하고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고 임장 다니고 그래서 기회가 왔다라고 판단을 하면 투자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나 동생들이 결혼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고민도 많이 털어놓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편견이 없는 사람,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흑백 논리가 강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라고 조언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결혼 생활에 굉장히 만족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도 많고 성격도 급해서 하고 싶은 걸 바로바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일을 잘 벌립니다. 유튜브의 경우에도 맨날 말로만 해야 되는데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작을 했고,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과일 위탁 판매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남편은 저를 항상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도와줬어요. 본인이 직장 때문에 힘들 텐데 싫은 내색 한 번 없이 저랑 농장도 같이 가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오게 된 것도 거의 다 남편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즘 힘들기는 한데 언젠간 저희도 지금 목표하고 있는 것을 달성하고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어떤 배우자를 만나면 좋을지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 의견이 정답은 아니니까요. 그럴 수 있구나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재밌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